반갑습니다. 어설픈 집사 한결입니다. 개화 시기에 맞추어 야생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월 하반월에는요,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이 가장 대표적인 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노루기나 복수초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피는 꽃으로 복수초 외에도 변산바람꽃이 있습니다. 2월 하반월이 되면 변산바람꽃이 피는데요. 변산바람꽃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변산 지역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초 발견 지역이 변산 지역이기 때문에 이름을 변산바람꽃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인 변산에서 발견하게 된 것 같고요. 만약 부산대학교에서 발견했다면은 거제 바람꽃이 될 수도 있었겠죠. 바람꽃 종류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란 뜻이고요. 변산 바람꽃은 바람꽃 중에서도 너도 바람꽃 속에 속하는데요. 너도 바람꽃 속의 식물들은 꽃잎이 깔때기 모양이라든지 수술 모양이라든지 조금 다른 식물들하고 다르게 꽃잎 모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꽃밥은 보라색인 특징이 있고요. 꽃색은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 잎이 흰색이거나 연분홍색인 특징이 있습니다. 식물 이름 앞에 너도나 나도가 들어가면은 유사하다, 유사한 식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너도 바람꽃은 바람꽃과 유사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도 바람꽃 식물들은 꽃잎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꽃잎이 태화되어서 수술 모양이라든지 깔때기 모양인데 너도 바람꽃의 꽃잎도 마찬가지로 태화되어서 수술 모양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요. 노란색 꿀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젤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노란색 젤리가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너도 바람꽃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꽁의 바람꽃은 2월 하반월에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고요. 간혹 빨리 피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줄기 끝에 한 개씩 흰색 꽃이 피고요. 꽃잎으로 보이는 꽃받침 잎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노루기도 사실 2월 하순이 많이 피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3월에 가야 피는데 2월 하순부터 볼 수도 있습니다. 노루기 잎이 막 돋아났을 때 솜털이 뽀송뽀송하고 잎 양쪽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휘어졌을 때 모습은 노루의 기의 모습하고 노루기의 갓피어난 잎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서 저도 놀랄 정도였는데요. 저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요. 노루기 꽃색은 다양합니다. 흰색, 홍자색, 청자색, 그리고 흰색과 홍자색의 중간인 분홍색도 있습니다. 청노루기는 약간 남부지방보다는 좀 더 위쪽에 분포하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노루기 중에서는 가장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노루기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줄기에 솜털이 많은데요. 이게 갓 피어났을 때 특히 솜털이 뽀송뽀송 많고요. 한결도 2015년 2월에 처음으로 야생화를 사진으로 담아본 게 노루기입니다. 복수초는 개복수초에 비해서 좀 더 깊은 산에 분포하고 있어서 개화 시기가 다소 늦은 2월 하순 정도에 볼 수 있습니다. 복과 장수를 빌며 선물하는 일본 명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일본 잔재라고 생각하여서 얼음새꽃 혹은 눈새기 꽃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꽃받침 길이가 꽃잎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긴 특징이 있고요.
줄기는 대부분 갈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복수초는 1월 야생화와 2월 상반월 야생화를 소개할 때 몇 번 소개를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름에 개가 들어가면은 진짜보다 못하다 혹은 가짜다 이런 식물 이름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저는 개복수초 하면은 왠지 짝퉁 복수초다, 가짜 복수초다 이런 어감이 강하여서 이름을 왜 개복수초로 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가지복수초가 예전에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는 분포하지 않은 걸로 해서 국명이 삭제되었는데요. 차라리 개복수초를 가지복수초라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가지복수초의 학명하고 국명 부분이 혼선이 있을 부분이 있겠지만은 먼 장래로 봐서는 가지복수초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복수초도 햇볕이 강할 때 꽃잎이 활짝 펼쳐지고요. 오전 일찍 가거나 흐린 날에 가면은 꽃잎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개복수초는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갯버들과 키버들은 자라는 곳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양도 비슷하고 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숫꽃은 붉은색 꽃밥에 노란색 꽃가루가 있어서 두 개 다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되고요. 갯버들과 키버들 모두 암수 땅그루인데요. 암꽃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갯버들은 회녹색, 키버들은 분홍색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둘 다 잎보다 먼저 꽃이 피고 꽃이 어긋나게 달리는지 마주나게 달리는지 보면은 갯버들, 키버들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겨울 눈을 보면은 키버들이 빨간색이고 광택이 있어서 털이 있고 갈색인 갯버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길마가지나무 이름이 좀 어렵죠. 여러분 혹시 그 길마라는 거 아시나요? 길마는 소 등 위에 짐을 싣기 위해서 얻는 안장 모양인데요. 이게 길마가지 나무의 열매 모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마가지 나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추측을 해보고요. 길마가지 나무의 특징은 꽃밥이 노란색이고 꽃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두 개가 반 이상 합쳐져서 마치 길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말이는 꽃이 둥글게 말려 있다가 점차 펼쳐지면서 피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려 있는 꽃이란 뜻으로 꽃말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들이나 풀밭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데 잡초라고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꽃이 작지만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특징은요, 꽃 가운데 노란색 유인 색소가 있어서 꽃바지하고 구분이 되고요. 꽃가루 바지가 끝나면은 노란색 색소는 옅어지게 됩니다. 현호색은 땅속에 덩이 줄기가 있고요. 현호색이라는 덩이 줄기 약재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잎에 주름이 지는 주름잎도 볼 수 있었고요. 잎이 관대를 두는 듯 하여서 관대나물이라고 하던 것이 광대나물로 바뀐 광대나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점 나도나물은 꽃자루가 아주 짧아서 뭉쳐서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꽃받침 끝부분에 털이 밀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줄기 잎은 마주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별꽃은 암술머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새별꽃하고 구분이 되고요.
꽃받침이 마치 별 모양처럼 보여서 별꽃이라고 부르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방가지똥은 큰 방가지똥에 비해서 잎 가장자리 톱니가 약하고요. 꽃 모양은 민들레 비슷합니다. 개숫갓도 피어서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서양 민들레는 총포가 완전히 뒤로 젖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이 가을까지 피어서 개화견이 깁니다. 보리뱅이 뿌리 잎은 깃골로 갈라집니다. 냉이는 꽃잎이 4개로 십자화가의 대표적 식물입니다. 황새냉이는 끝에 달린 잎이 유난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개불알풀은 열매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봄까치꽃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꽃색이 청자색이고 꽃 크기가 크고요. 꽃술이 안테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불알풀은 꽃색이 홍자색이고 큰 개불알풀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눈개불알풀은 줄기가 누워 있다는 뜻이고요. 꽃색이 연한 청자색인 특징이 있습니다. 2월 하반월에 피는 야생화 2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바람꽃 종류로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꽁의바람꽃을 살펴보았고요. 변산바람꽃과 너도바람꽃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갯버들과 키버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풀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서양 민들레와 토종 민들레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개불알풀 종류 구분하는 방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